자,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은 이제 1단원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1단원이 뭘 배우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자, 1단원은 이제 제목을 보면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한 것을 배울 거고 물질 변화, 자, 물질이 변화를 할 건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변화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학은 뭐냐? 과학은 이렇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뉘어져요. 물론 더 세분하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 또 중학교에서 배우는 범위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그럼 화학은 무엇이냐? 우리 1단원이 지금 화학이죠. 화학은 무엇이냐? 요 화학에서의 요 화자가 변화를 나타내는 화예요. 그래서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뭐의 변화냐? 바로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물질을 다루는 학문 또는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은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와 전자, 분자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작은 입자들, 그리고 아주 작은 입자들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을 화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워야 될 것, 변화를 배울 건데 물질 변화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색깔별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학습 목표에 보면은 2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 변화, 물리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 2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배울 거고, 화학 변화의 특징, 물리 변화의 특징 이런 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살짝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이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하는 그림이죠. 자, 설탕이 있고 이 설탕을 이 후라이팬에 넣고 이제 가열을 한 모습이에요. 설탕을 후라이팬에 넣고 가열을 하니까 이 달고나처럼 색깔이 좀 변했죠. 색이 변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색만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변했어요. 일단 하나씩 보면, 자, 색깔을 보면 설탕은 그냥 흰색이죠. 흰색에서 이 설탕을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또 맛을 보면 설탕은 당연히 단맛을 나타내는데 이 가열한 설탕, 달고나, 물론 달고나도 단맛이 좀 남아있지만 약간의 그런 쓴맛도 포함이 되죠. 쓴맛, 탄맛 이런 것들,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됩니다. 즉 맛도 조금 변했어요. 냄새도 변하죠. 흰 설탕은 냄새라는 게 딱히 없는데 달고나 같은 경우는 냄새가 이제 달달하고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죠. 자, 이렇듯 색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있죠. 즉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설탕이 타게 되면 설탕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설탕의 성질, 뭐 예를 들어 맛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변한다. 이런 것들이 변한다 등이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태우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변하는데, 이렇게 어떤 물질의 성질, 색이나 맛이나 냄새들이 변하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우리 앞으로 배울 이제 화학 변화라고 부릅니다. 화학 변화. 자, 그럼 변화는 그럼 변화지 왜 굳이 앞에다 화학 변화를 붙였냐? 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물리 변화는 뭐고 화학 변화는 뭐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이 아주 다 잘 나와 있는데, 자, 물리 변화는 선생님이 일단 파란색으로 칠해 볼게요. 자, 물리 변화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의 고유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것을 물리 변화라고 하고, 자, 여기서 상태가 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체, 액체, 기체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체, 액체, 기체를 우리는 물질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럼 얼음의 상태는 당연히 고체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의 상태는 액체겠고, 수증기,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죠. 그 수증기의 상태는 기체가 되겠죠.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알죠.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나 모양이 변하는 거는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쵸?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것은 우리 물리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물리 변화의 예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컵이 깨진다. 이건 당연히 모양만 변한 거겠죠?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자, 이거는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 변화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좀 예시를 들면, 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또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 그렇죠? 또는 물이 증발해서 또는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거, 이러한 현상들이 전부 다 상태 변화에 속하는 거죠. 이런 상태 변화는 화학 변화가 아닌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자, 아까 물리 변화의 특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걸 물리 변화라고 했는데, 그럼 상태 변화도 곧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사실 H2O라고 하는 그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런 것만 변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체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과 녹아 있는 이 액체로 된 아이스크림은 사실 맛은 똑같은 맛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간 기분에 따라서 차가운 것과 미지근한 것, 그다음에 씹는 식감과 넘어가는 그런 목넘김 이런 것 때문에 맛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또는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성, 그러니까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 당연히 물리 변화고, 향기가 퍼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리 변화인데, 자, 향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죠. 자, 근데 그 액체가 우리 코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체로 변한 다음에 그 기체가 우리 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로 변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죠. 증발이 된다고 하죠. 액체에 있던 것이 이제 기체로 바뀌는 이런 것 당연히 상태 변화입니다. 당연히 물리 변화고, 또 한 가지, 기체가 기체 분자가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는 확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체가 공기 중에서 멀리 퍼지는 이런 확산도 물리 변화에 속합니다. 즉 기체 분자가 멀리 퍼져나가면서 단순히 이동을 한 것이지, 그 기체 분자의 성질이 바뀌어서 다른 냄새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물리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화학 변화는 그럼 무엇이냐? 당연히 성질이 변하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하겠죠.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 변화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같은 말로
기존에 있는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화학 변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화학 변화에는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잘 보면 이게 화학 변화인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열이 나거나 빛이 나기도 합니다. 모든 화학 반응이 열과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열이 나는 것도 있고 빛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이나 빛이 나면 무조건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변화야. 또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생성되는 것도 화학 변화의 중요한 힌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색깔과 냄새, 아까 설탕 얘기했죠?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경우는 맛도 변합니다. 이렇게 화학 변화는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예시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이 녹슨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의 특징은 이제 단단하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또는 색깔이 은색, 백색이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광택이 나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철에 녹슬게 되면서 단단한 것도 잘 부스러지고요. 은색, 백색이었던 것이 붉게 변했고요. 광택도 이제 나지 않는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성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것에서 녹슨 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녹슨 철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철이 변했고 변한 결과 녹슨 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부릅니다. 성질이 바뀌었죠. 자, 포도가 익는다, 음식이 익는다, 음식이 익는 거, 음식이 익는 과정, 또는 부패 과정, 음식이 썩는 거죠. 부패 과정, 또 뭐 발효식품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화학 변화입니다. 자, 음식이 익고 부패하고 발효되는 과정에서 색깔도 변하고 특히나 냄새가 변하죠. 냄새가 변하면 화학 반응입니다. 음식이 익는 과정, 부패 과정. 그 다음에 양초가 타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빛과 열이 이렇게 주변으로 발산이 되면 이런 것은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빛 또는 열, 이런 것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빛과 열을 내는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연소 반응이죠. 뭐 양초가 탈 수도 있고요, 가스가 탈 수도 있고요, 기름이 탈 수도 있고요, 장작이 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학 변화입니다. 빛과 열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열을 내면서 새로운 물질, 즉 연료가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죠. 뭐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연소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하고 물리 변화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배워야 될 내용은 화학 변화입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배울 거고 화학 반응식을 쓸 건데 그 안에서 물리 변화는 큰 의미가 없죠. 화학 변화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더 배워 나갈 겁니다. 그럼 물리 변화는 왜 배웠냐? 이 화학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학 변화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 물리 변화를 배우는 거예요. 즉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의 그 차이점을 이해해서 화학 변화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단순히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화학 변화는 그걸 넘어서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화학 변화 또는 화학 반응을 배울 건데, 그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고 기존의 성질이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뀐다라는 키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화학 반응에서. 자, 그럼 앞에 간단하게 이 마그네슘 변화 관찰하기라고 하는 이 실험 언급하고 마무리 짓죠. 자, 마그네슘 리본을 있는데 이 마그네슘 리본이라는 게 그냥 마그네슘을 얇게 썰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구부러질 수도 있고 가위로 자를 수도 있어요. 그 마그네슘 리본을 이제 페트리 접시에 이렇게 놓고 하나는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러뜨리고 다른 하나는 태웠습니다. 자, 두 가지 변화를 일으켜봤어요. 하나는 구부러뜨리는 변화, 또 다른 하나는 태우는 변화. 자, 감이 오죠? 당연히 구부러뜨리는 변화는 물리 변화입니다. 반면에 태우는 변화는 화학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그네슘을 가지고 그대로 물리 변화를 시키고 화학 변화를 시켜봤는데 당연히 마그네슘이라는 성질은 물리 변화에서는 남아있겠지만 화학 변화에서는 그 성질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죠?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밑에 간다시피 묽은 염산을 뿌리는데, 자, 중요한 개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마그네슘은 염산과 반응하여 어떤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그 기체가 바로 수소 기체예요. 자, 이게 이제 마그네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실험에서 주의 깊게 볼 성질은 마그네슘은 누구랑 반응한다? 염산과 반응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즉 새로운 물질, 수소 기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그네슘은 본인이 갖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화학 반응이에요. 이 또한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 또한 화학 변화입니다. 어쨌든 마그네슘의 성질, 이러한 염산과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 성질이 남아 있을지 없어졌을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구부러뜨린 거에다가 염산을 한번 떨어뜨려 보는 거고 또 태운 거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염산과 반응을 하면 성질이 남아 있는 거고 반응하지 않으면 성질이 남아 있지 않겠죠. 결과는 뻔합니다. 자, 물리 변화를 일으킨 단순히 구부러뜨린 마그네슘에는 당연히 염산과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태운 마그네슘과는 염산이 반응하지 않죠. 자, 염산과 반응한다라는 것 자체는 마그네슘의 성질이 유지된 겁니다. 반면에 염산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그네슘의 성질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그네슘의 성질이 유지되지 않는다, 즉 성질이 변했다, 화학 변화다. 인 거고 마그네 성질이 유지됐다, 그러면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물리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구부리는 변화는 물리 변화에 해당되고 마그네슘을 태우는 변화는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본 실험이었고, 넘어가서 자, 여기 나오죠. 마그네슘을 구부리면 모양은 변하지만 색깔, 광택, 또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등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물리 변화고요. 마그네슘을 태우면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는 화학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한번 찾아볼 건데, 이건 다시 줌으로 돌아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줌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